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스로 마무리하는 삼각함수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해오셨죠? 했다고 믿고 바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8쪽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2번,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105도, 각 B가 30도, AB가 4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결정된다. 한번 언급해 주고 가겠습니다. 검은색으로 할까요? 유일하다. 왜? ASA 합동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AB가 길이가 4고 각 A는 105도만큼 꺾였으니까 90도보다 더 꺾여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주고요. 105도 정도. 이거보다는 좀 덜 기울은 것 같은데 15도만 더 기울니까 에헤이 다시 4 105도 정도 그 다음에 B가 30도 정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붙이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AB의 거리는 4 각 A는 105도 그 다음에 각 B는 30도 일대 외접원의 넓이를 물었네요.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라지 R이라고 하게 되면 파이 R의 제곱이 되겠군요. 그래서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각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 대각이 안 주어져 있다고 당황할 거 없이 각의 합이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사용하죠. 역시 중학교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135도니까 나머지 각은 4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합이 18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 C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45도 분의 대변의 길이인 4가 이 R이 되죠. 오케이. 그럼 R은 이제 나오겠네요. 45도가 특수각이니까 2분의 루트 2에 4가 되고 얘를 보물수 처리를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8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따라서 R을 처리하면 2만 나눠주면 되죠. R은 2를 나눠주면 루트 2분의 4가 되겠네요. 물론 유리화를 시켜도 되지만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파이 R 제곱을 바로 계산하죠. 파이 R 제곱은 제곱하면 2분의 16입니다. 그러니까 8이 되겠네요. 8파이. 답 4번. 이렇게 풀면 한 2점, 3점짜리 문제를 하나 맞추겠네요. 그죠? 풀기 간단히 하시고요.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가 이거 다 풀었었고 좋아요. 6번 가도록 하죠. 도형 문제네요. 그래서 역시나 삼각함수 응용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 도형 문제를 주로 출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군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입니다. 오케이. 정사각형 너무 좋은 조건이고 ABCD에서 두 변의 BC, CD의 중점을 각각 EF라 해서 중점 표시하겠습니다. 길이 같고 길이 같습니다. 됐죠? 한 칸으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다 한 칸짜리가 전부 다 1이네. 정사각형이니까. 그때 EAF를 세타라고 했을 때 10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 하나만 알면은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상관없어 성질이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 사실을 사용해서 나머지 한 개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인이 구하기 쉽겠니? 코사인이 구하기 쉽겠니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거 그냥 자동으로 꽂고 싶다 그죠? 끌게요. 쉐이핑 하여서 여기 EF를 연결하는 선분을 하나 그어보죠.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이 변의 길이도 1이니까 바로 길이가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한각이 90도니까 밑각이 같고 얘가 45도가 됩니다. 특수각이네요.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2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BE의 길이도 정사각형이 반이니까 중점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루트 5가 나오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 1이고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세타는 코사인 값을 구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생각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세타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처리해보죠. 코사인 세타는 2ab 기억하시죠? 2 a가 루트 5죠. a 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2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확인하게 되면 끝이죠. 자, 계산할까요? 분모는 2 곱하기 5가 살아있고 분자는 어떻게 될까? 5, 2가 빠지는 거죠? 그럼 10에서 2가 빠진 거니까 8입니다. 약분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각 A에 해당하는 이 EAF의 각이 PK가 90도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서부터 9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전부 다 부호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사인 제곱을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5분의 4를 집어넣을게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제곱해서 바로 빼주면 25분의 16이고 얘는 사실은 피타고라스 수네요. 그냥 3대 4대 5 쓰면 되는데 계산할게요. 25분의 사진 좀 지우고 25에서 16 빼면은 9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90도 범위에서는 5분의 3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는 사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 곱하기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끝이 나죠. 그래서 5, 10 약분하고 2가 살아있고 맞죠? 2, 7, 14니까 14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변의 길이를 찾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사인 세타가 있어서 제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이 우리 사인, 코사인에 대한 성질, 기본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간단히 필기하셨으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뭔가 빨리 마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7번 가도록 하죠. 7번은 별 3개짜리 문제입니다. 긴장이 되는데 이 각 이등분선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드는 생각이 이 예전에 제가 막 증명하고 학력평가 칠 때도 이거 막 강조하고 했었죠.
각의 이등분선에서 밑변은 이 옆에 있는 b와 동일하다. 즉, 이 BD 대 DC가 4대 6, 2대 3. 이달을 사용해가지고 얘를 뭐 2K라 두고 얘를 3K라 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코사인, 이 상황에 대해서 코사인을 쓰게 되면 K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똑같은 AD, 공통변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고, 제가 증명을 사실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진짜 증명이 왜 중요한지 느끼는 문제죠. 쓰고 가겠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하는 증명이 왜 중요한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7번은 별 3개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또 좀 돌아가는 친구들은 얘를 x라고 둘 거예요. x라고 두고 얘가 120도니까 x제곱은 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나누기 2a 이거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전체 BC로 구해가지고 2대 3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분의 2니까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따로 찾아서 엄청 돌아가게 되면 복잡해지겠죠. 이건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보듯 뻔한 형태를 물론 우리가 뭐 연습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험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또 평소에 이런 연습이 되면은 시험 때도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AD의 길인데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 우리가 이거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래요? 이거 증명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3번은 좋게 해드린 것 같은데 AD를 이렇게 연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에서 증명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AD를 충분히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연장할게요. 여러분들 그래 보세요. 연장을 했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 중심을 C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변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작도를 했었죠. 기억합니까? 그래서 원을 작도를 딱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원이거든요. 되겠어요? 다시 그렸습니다. 중심이 C고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딱 그리고 나면 여기 교점이 생기는 부분 있죠? 맞습니까? 이 부분을 똑같이 연결하게 되면 똑같은 닮은 삼각형 나왔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길이가 6이 되니까. 그래서 뭐 맨날 강조하던 그 AA, 그놈의 AA가 또 되죠.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반지름이라서.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 크기 같으니까 이게 정각이라고 교과서에서 했으니까 이 각도 검은색 정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이 전부 다 같으니까 서로 또 이 각이 서로 막 꼭지각이죠. 증명 과정을 이제 떠올려 보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지금 x점을 갖는 AA 닮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얘가 점 x를 제외한 점 이 부분과 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비인 4대 6이 여기도 4대 6을 만족하고 여기도 4대 6을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밑변이 양옆의 변을 4대 6으로 내분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AA 닮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 있죠? 표시를 해드리면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 역시도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쉬워졌거든요. 지금 질문이 AD의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A-라고 하게 되면 A-의 거리를 측정해서 전체의 5분의 2를 해주면 AD 길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A 세팅시킨, 즉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A-의
3 더하기 2, 즉 5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 AD가 될 거라고. 선분 AD의 길이. 그쵸? 그럼 우린 AA 다시만 구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끝났어요. 원은 잠깐 지우고 이 각을 우리가 실제 수치로 적어보면 점각이 지금 A가 120도이기 때문에 점각이 60도죠. 얘도 60도고 그 다음에 얘도 점각이라 했으니까 얘도 60도예요.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60도 60도고 이 각도 60도죠. 그렇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죠? 전에 수능 문제 풀어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죠?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그러면 AA 다시 길이는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정삼각형이니까 6이죠. 6. 끝났잖아요. 그죠? 쉽게 푸세요. 쉽게. AA 다시 길이가 6입니다. 6. 그럼 답은 6 곱하기 5분의 2예요. 6 곱하기 5분의 2는 뭐죠? 5분의 12.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증명이 왜 중요한지 확인하는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이 증명 과정 속에서 얘가 2대 3인 그 AA 닮은 삼각형인데 BC 안에서 우리가 주목을 맨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각의 이동호선은 위치 2대 3이다 이렇게 됐지만 얼마든지 응용 가능했죠. 여기에 2대 3이니까 이변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게 지금 특수한 상태, 위화감 느껴지잖아요. 딱 각도가. 특수한 상태인 정삼각형 상태가 나오니까 굳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쌤이 쉽게 푸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리저리. 저도. 물론 정석대로도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한번 가보죠. 삼각형 ABC에서 AB, AC, 그 다음에 B가 60도. 자, 이것도 지금 뭔가 결정되는가? 이거 지금 일단은 합동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합동 조건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일하게 결정될 수는 있어요. 삼각형이 있다면. 물론 삼각형이 이렇다 해서 무조건 결정되진 않지만 결정된다면 유일한 경우가 생긴다고. 우리 전에도 그랬다시피. 그래서 작도를 또 해봅시다. 루트 13이 어제 본 것 같은데 뭐지 이게? 6.6, 3.6이었나? 그죠? 3.6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얘 길이는 대충 봐도 한 7.2 정도니까 6보다는 커요. 그죠? 응. 그래서 그려봅시다. 또 A를 기점으로 각 B가 있으니까 각 B를 먼저 작도를 쫙 하죠. 크게 합니다. 60도니까 대충 정사각형 정도 되도록. 이게 왜 안 되지? 미안해요. 정삼각형 정도의 각이 나오도록 잘 한번 그려보죠. 60도 이 정도가 됐습니다. 대충. 네, 됐죠? 자, 얘가 각 B입니다. 따라 그려보세요. 그림놀이입니다. 오케이, 60도 고정했어요. 지금 문제 조건이 AB가 6이라 했죠? 근데 AC는 더 길어요. 그러면 여기다 A를 줄까요? 여기다 A를 주고 이 거리를 6이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어때요? AC라는 녀석은 여기 지금 C가 있어가지고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7.6 정도 되는 원을 이 위에 잡히도록 해서 쫙 돌려보면 두 개가 생기진 않죠.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다시 F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7.6인 C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빵 돌려보시면 자 보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얘가 중심이라 합시다. 파란색 원은. 중심이고 지금 7.6인 거리면 이 상황에서 지금 7.6이면 6을 넘어서니까 그죠? 만나는 점은 이 점밖에 안 생겨요. 따라서 C점은 유일하게 결정되죠 또. 그래서 삼각형이 있다면 하나 다 결정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 점은 C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넓이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군
라고 일단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AC 길이니까 2루트 13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지우죠? 쓸모없는 녀석이니까. 자, 넓이 S. 어떻게 구할까? 뭔가 사인 법칙을 쓰고 싶고, 그죠?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일단 뭐 요각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인 법칙 써가지고. 오케이, 이 각 찾아갑시다. 요각 찾는다는 것은 사인 법칙을 쓰니까 사인 B, 즉 60도 B랑 할까요? 오케이. 사인 B분의 2루트 13은 사인 C분의 6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사인 B라는 것은 특수각이니까 2분의 루트 3인가요? 분의 2 루트 13 숫자가 조금 그렇네요. 사인 C가 이렇게 되니까 얘 두 개 교체합시다. 따라서 사인 C가 어떻게 나오냐? 6 곱하기 얘 역수니까 분수 처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맞죠? 루트 3분 얘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13이니까 얘를 내려주고 얘를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합니다. 4 루트 13분의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까? 잠깐만요. 뭔가 복잡하게 특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풀이는 보기. 제가 생각이 짧았죠.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넓이 구하려면 이변 곱하기 이변 나누기 2에 사인 60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길이를 구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얘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씁시다.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자, 얘 제곱을 합니다. 얘 제곱은 이거 좀 지우고 올게요. 사인 법칙 안 쓰고 코사인 법칙 돌렸어요. AC 제곱 4 곱하기 13 AC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6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a b가 이 부분이 이제 x인데 뒤에서 쓸게요. 코사인 60도 x 어차피 위치 교환해도 되잖아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날라갑니다. 2랑 코사인 60은 통으로 다 날라가죠. 되겠습니까? 그럼 2차원식 풀란 소리니까 쉽게 풀리겠네. x제곱 마이너스 6x 66, 36이고 얘는 50인가요? 50이니까 52에서 36을 빼보죠. 6, 16인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넘어가니까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16 이꼴 0. 중학교 방식 제발 되어라 하면서 소원을 빌면서 28, 16 때려보니까 오케이, 땡큐. 크로스, 오케이. 가능합니다. x는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8밖에 될 수가 없겠군. 끝났죠? x는 8입니다. 됐어요. 넓이는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정리할까요? 넓이 s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에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 뭔가 루트가 답이 나와야겠네. 사인 60은 써볼까요? 약분약분 하면서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됐습니다. 28 약분하고 4가 되고 4, 3, 12 루트 3 클리어하게 풀리네 그죠?
12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넓이는 12 루트 3입니다.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더 빠르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오케이. 12, 13번. 12번 아예 또 별 3개짜리고 집중해서 봅시다. 네, 문제 보는 순간 예전 우리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많이 보던 평행 대칭 이동 형태네요. 중심값이 60도고 반지름 길이가 12인 부채꼴 OABB에서 PQR이 P는 이제 AB에서 O에서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임의로 움직이고 그럼 Q도 OA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R은 OB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막 삼각형이 지 마음대로 막 계속 변하겠죠. 뭐 삼각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때 삼각형 PQR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각형이 좀 나와주면 좋겠고 이런 거 우리 많이 풀어봤는데 별 3개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거 대칭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는 변동이 지금 3개나 다 임의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행이동 시킨다면은 한 녀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그 원래대로 접었을 때 P가 깨지지 않는 형태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뭐 대칭을 한번 시켜보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확대를 최대한 한번 해보고 오케이. 자, 확대됐죠? 어떻게 할 거냐? 작도합시다. 어떻게 작도하느냐? 일단 이 P점에서 원이 일단 조금 더 추가해서 좀 그리고 올게요. 대충 원 2개를 옆에다가 갖다 붙였고요. 그럼 당연히 이 각은 이제 60도가 되겠죠. 이 각도 60도, 6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원이 되도록 했고 P를 이 OA에 대칭시키도록 그리고 P를 또 OB에 대칭시키도록 작도를 할 건데 이 P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대칭시켜봐요. 실험을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P점을 잡고 수직을 내립니다. 수직을 수선을 OB에 수직이 되도록 쭉 충분히 작도를 했고 되겠습니까? 수직이 되도록 작도했고 그러면 이제 OP라는 거리가 생기죠. 길이 표시하겠습니다. 검은 빨간색으로 할까? OP 자, 다시 그리고 올게요. 꽂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이 전부 다 12인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밑변을 이등분한다는 이등변 삼각형 성질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SSS 합동이죠. 합동이 되고 여기서 대응하는 각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각을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이 각을 X라고 하면 이 각도 X가 될 거예요. 그죠? 대칭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P라는 새로운 점을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에서 2까지, 2에서 2까지 길이도 똑같겠죠. 일단 그려놓을게요.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를 다시 OA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시켜볼 텐데 일단은 지금 알다시피 이 A를 이 OB에 대칭시켜도 이쪽이 지금 A-가 된다면 실제 길이가 똑같겠죠. AP랑 호 A-P'랑 거리가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일로 올 거고 A를 대칭시키면 그 다음에 P를 이제 OA 쪽으로 대칭을 시켜 봅시다. 대칭시키고 올게요. 수선을 충분히 교점 생기도록 긋게 되면 역시나 이 빨간 색깔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니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내렸으면 윗변을 이등분하니까 근데 그 길이는 기존에 이 파란색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칸짜리랑 다를 수도 있으니 한 칸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역시나 합동이기 때문에 SSS 합동. 대응하는 각도 다 똑같죠. 뭐 이 각도 이것도 같고 이 각도 이것도 같고 그다음에 요 있는 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또 표시를 하자면 이 각은 동그라미 각이고요. 정각이랄까? 이 각도 정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P2-라고 하겠습니다. 올릴까? 아이고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컨트롤 어렵네. P2- 자리가 네. 여기 P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가 P2-인 거죠. 자 보세요. P랑 P2- 그다음에 P랑 P-는 서로 대칭인 상태이고요. 이 P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요. 실제로 지금 AP 길이랑 A-P- 거리가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거리 있죠. 이 거리는 PB랑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P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한번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얘가 이동하면 이 X각도 유지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얘도 정각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맞죠?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얘를 다시 도로 접었을 때 P에서 만나야지 P에서 안 만나고 이렇게 째지게 되게 되면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P, Q, R, P- 거리가 최소값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P-랑 P-가 P2-랑 P-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쭉 여기까지 딱 이렇게 딱 되는 상황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를 보라색 길이가 이제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 각이 지금 실제로 보시면 점각 X가 합한 게 지금 60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칭을 시켰고 합동이었기 때문에 X점으로 또 똑같이 더 추가가 된 거라서 이 전체 각은 몇 도가 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 더하기 X가 60이니까 점 더하기 X가 60이니까 2의 점 더하기 X는 120이죠. 그래서 이 각은 12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끝이 났죠, 사실상. 뭐가 끝이 났냐면 굳이 뭐 코사인 법칙 쓰지 않더라도 그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 10이거든요. 빨간 색깔. 얘도 10이고. 그리고 120도니까 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으로 또 봐도 되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선을 탁 내리게 되면 밑변을 이등분 하죠. 맞나요? 수선 내리게 되면 밑변 이등분하고 각도 지금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도가 돼요. 이 한각이. 그럼 60도니까 이 변의 길이는 지금 바로 사인 취하면 되겠네.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각이 60이 되거든요. 좀 헷갈리나? 색깔을 바꿔드릴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반각이기 때문에 아니면 각을 이등분했다 하세요. 그래도 수직이 될 테니까 60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사인 이렇게 보면 되죠. 사인 눈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반의 길이가 이 길이가 둘 다 똑같은데 이 길이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설명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 곱하기 사인 6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하나 더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레 길이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1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6루트 3이네. 따라서 2를 곱하면 12 루트 3. 이 거리가요. 이 거리가 이 보라색깔 길이가 12 루트 3이니까 얘가 최소값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림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 x각 x각으로 갖고 점각 같게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p를 이동을 주더라도 qr은 어차피 뭐 최소값에 영향을 주고 p를 이제 이동을 왔다 갔다 시키면 얘도 따라서 움직여요. p가 이렇게 이동하면 p-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 p가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p-는 따라서 또 이쪽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이해되죠? p가 일로 가면 p-는 점점 일로 멀어지고, 또 p가 일로 가면 p-는 같이 이렇게 멀어져야 되고, p가 또 일로 가게 되면 p-도 같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 상황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하려면 결국은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총 120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뭐 굳이 코사인 법칙 안 쓰더라도 특수각이라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뭐 정확하게 안 풀어도 되는데 뭐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형태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죠?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자, 이제 13번 가도록 합시다. 눈높이가 같은 두 학생 A, B가 하늘에 떠 있는 드론 C를 동시에 관찰한 각이 다음 각과 같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였다. B로부터 C까지 거리가 20m일 때 세 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각이 얘를 살펴보면 30도입니다. 이 각은 45도죠. 그럼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 때문에 75가 되어서 얘가 105도가 됩니다. 근데 105도는 특수각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90으로 쪼개면 90 더하기 15가 되고, 뭐 특수각으로 쪼개면 30으로 쪼개면은 또 75가 되고, 좋지가 않죠. 근데 45로 쪼개면은 45랑 60이 쪼개지니까 얘가 괜찮은 형태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삼아서 굳이 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얘를 이제 그 사고의 전환으로 풀 수가 있겠느냐를 묻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는 사고의 전환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 AC 길이부터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AC 길이 뭔가 구하고 싶죠? 구하고 싶게, 왜냐면 특수각 형태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 사용해가지고 AC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사인 법칙 쓰겠어요. 사인 4분의 파이, 즉 45도 사인 B입니다. 분의 AC 거리는 사인 6분의 파이, 즉 30도 분의 20이 되겠죠. 사인 30은 우리 2분의 1로 잘 알고 있으니까 본부수 처리하면 40이 되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AC 길이는 바로 여기다 쓸게요. 안 쓸까요? AC 길이는 40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약분 쳐주면 이 길이는 실제로 20 루트 2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뭐 x로 두고 코사인 법칙 쓰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105가 있기 때문에 별로 맛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꼭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이 애를 뭐 인각을 찾아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도록 한번 해보죠. 되겠어요? 삼각형 넓이 공식이란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높이를 작도합시다. C점, 외부점 C에서 변 AB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은 작도가 가능하니 이렇게 작도를 딱 시켜봐요. 수선을 작도했습니다. 빵 90도를 딱 하는 순간 와 느낌이 오죠. 얘가 45도, 얘가 90이니까 얘가 45도예요.
그러면 밑가위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게다가 지금 특수각 형태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혹은 우리가 바로 높이 보는 방법도 있었죠. 20 곱하기 이 각도로 보면 사인 45를 쳐도 되죠. 아니면 코사인을 치든지. 그래서 20 곱하기 사인 45 혹은 20 곱하기 코사인 45도로 치면 이 높이 h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h를 표현해주면 20 곱하기 이 각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인 45도가 돼요. 20 곱하기 사인 45도는 20 곱하기 2분의 루트 2죠. 약분 해주면 10 루트 2가 높이가 되겠네요.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특수각으로 봐도 그래요. 1대 루트 2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오케이. 이제 밑변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예전에 쌤이 코사인 1법칙이라는 법칙이 옛날에 있었다 했는데 그거 아이디어를 좀 쓰면 좋죠. 아니면 우리 코사인 2법칙에서도 실제로 그 증명 과정에서 많이 썼던 건데 이 AB의 길이는 이 90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도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볼게요. 그리고 지금 양옆에 양끝각이 지금 특수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죠. 그러면 얘는 바로 처리되는 게 20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0이죠. 빨간색을 처리하면 20 루트 2 코사인 30이 됩니다. 실제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맞나요? 처리해주면 2분의 루트 3 하면 약분되고 10 루트 6이 되네요. 맞죠? 자, 이 빨간 색깔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길이를 또 구하려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미 h를 구했죠 우리가. h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10 루트 2라는 사실도 손쉽게 확인이 됩니다. 되겠죠? 결국은 AB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우리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10으로 묶어주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삼각형 넓이 ABC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의 AB 거리 곱하기 H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집어넣고 처리하죠. 2분의 1에 10 곱하기 6, 루트 6 더하기 루트 2에다가 곱하기 10 루트 2죠. 약분할게요. 빵 5가 되고 얘는 50으로 정수 부분만 묶어주고 분배 법칙으로 각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한 놈은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이고 더하기 얘는 또 정수가 되네요. 이렇게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 정리를 굳이 하자면 또 분류해주면 100 루트 3 더하기 100이라는 조금 복잡한 숫자인 넓이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굳이 꼭 얘를 코사인 법칙으로 풀지 않아도 된다. 삼각형의 원래의 넓이 공식에 원래의 넓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자. 왜냐하면 삼각형 넓이 공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높이를 사인 혹은 사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오는 형태잖아요. 결국은 본질은 삼각형 넓이 공식에서 나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는 쉽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사고의 전환,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을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보충 학습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교과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동안 좀 어려웠는데 상관없이 응용
사인 코사인 법칙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출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